안녕하세요. CAD 실무 능력 평가 강의를 진행할 강사 김보영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잘린 모서리랑 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구라는 입체 형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구는 CAT 2급에서는 거의 나오진 않지만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면도의 형상이 딱 중심에서부터 수직하게 잘려진 형상이고요. 여기에서 90도 회전해서 평면도, 우측면도 도면화 시키면 되겠죠. 자, 입체 형상은 이렇게 절반이 잘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면을 봤을 때, 자, 정면도를 먼저 이렇게 잘린 상태로 그리시는 거예요. 아까 그 상태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렸으니까 평면도도 어떻게 잘려요? 여기 점에서부터 쭉 갖고 와서 이렇게 자르겠죠. 그래서 정면도랑 평면도는 모양이 동일하게 됐네요. 그럼 우측면도는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원인 형태인데 이 평면과 수직되는 방향, 그러니까 이 평면을 면의 방향에서 바라보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얘 뭐가 보여요? 그대로 동심원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잘랐기 때문에 이 원의 가장 먼 양 끝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SR30, 반지름 30각과 동일한 크기의 원이 나타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직으로 잘린 것까지 봤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쉬워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사선으로 잘렸을 때, 근데 마찬가지로 중심에서부터 사선으로 잘렸을 때예요. 자,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60도, 이쪽이 60도면 이쪽도 60도겠죠? 네, 60도 잘렸어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본 바로는 이 단면, 여기서 직각되는 방향에서 보면 뭐가 보여요? 동심원이 보여요. 근데 여기 방향에서 봤을 땐 동심원이지 얘를 위, 옆에서 보면 뭐가 보여요? 원이 기울어졌죠. 그러면 타원이 보이겠어요. 자, 그러면 타원이 보인다는 것까지 이해를 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작성하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어진 형태. 아까랑 동일하지만 그냥 방향만 기운 거죠. 자, 기울었을 때 우리 타원 어떻게 갖고 왔어요? 원의 중심점과 4분점 갖고 와서 그렸죠. 근데 얘 9죠. 9는 뭐예요?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동일한 크기의 원이 보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4분점 그리고 여기 있는 중심점에서부터 수직되게 선을 가져간 다음에 반대쪽 4분점은 뭐예요? 자, 이 중심점이랑 일치하는 건데 가장 넓은 부분이죠.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쵸? 이 부분 뭐예요? 네, 지름이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점 4분점 1, 4분점 2를 통해서 타원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성했다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 자, 우리 원기둥이 기울어졌을 때도 했던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선별해서 선 정리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원래는 동심원이지만 잘렸죠. 잘렸고 여기 타원이 있고 그래서 잘려진 부분이 어딘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해주면 평면도 완성이 되겠네요. 그럼 우측면도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똑같습니다. 중심과 4분점에서 수평되게 선을 가져가요. 그런 다음에 타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 내 눈에 보이는 모서리, 보이지 않는 모서리 또는 없는 모서리 판단을 해서 선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짧아요. 내 눈에 보이는 모서리는. 그러면 원래는 동심원이었지만 얘가 기울어지면서 더 짧아졌으니까 위쪽을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사선까지도
사선을 잘렸을 경우에도 정말 간단하게 봤어요. 근데 단 지금 본 유형은 이 구의 중심, 원의 중심을 통과해서 잘린 경우예요. 이번엔 무슨 경우를 볼 거냐면요. 중심이 아닌 곳에서 잘렸을 때, 이렇게 잘렸을 때 보는 건데, 얘도 수직된 경우가 있고 사선으로 잘린 경우가 있어요. 먼저 수직, 수평하게 잘렸을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의 중심에서부터 17mm 떨어져서 잘렸어요. 그쵸? 이거 자를 때는 어떻게 그리시냐면 원 그린 다음에 우리 원의 중심에 수직선 하나 그린 다음에 옵셋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 트림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정면도에서 이만큼 잘렸어요. 그럼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요? 이 점에서 쭉 따라 올라가면 똑같이 잘랐고 두 개의 모양은 지금 동일하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만약에 수평선으로 이렇게 잘렸다 하면 정면도랑 우측면의 모양이 같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를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방향에서도 원으로 나오는 거고요. 얘를 잘렸어요. 그럼 이 단면의 모양 뭐예요? 중심에서 자르든 어디 떨어져서 자르든 이 단면의 모양 원, 동심원이에요. 이렇게 잘려진 형상 상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양보다 동심원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 도면을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잘려진 이 끝점에서부터 하나, 둘 이렇게 가져왔는데 동심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둘 다 가져올 필요 없어요. 굳이 이렇게 꺾어서 가져올 바에는 정면도에서 그냥 한 점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어차피 중심의 위치는 동일해요.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한쪽 이 점을 통과하는 원을 작성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 수평하게 잘린 경우 이렇게 동심원이 다 보인다는 건 알았어요. 이게 수평하게 잘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위쪽에서 바라보면 여기 뭘로 보여요? 동심원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수직 수평을 잘리면 그 단면의 형상이 동심원이에요. 그런데 그 단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뭐가 보여요? 네,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단면에 수직된 방향에서 평행하게 바라봤을 때는 동심원이겠지만 우리가 투영면으로 지금 지정한 거는 우측면도 평면도이기 때문에 원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타원이 발생하죠. 근데 아까는 중심에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져가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중심에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떨어진 거 어떻게 작성을 하냐? 일단 이 면부터 자른 면을 그리셔야 되는데 이 면은 이 치수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치수는 지금 회전 치수거든요. 왜냐하면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다르고 이 사선의 평행한 길이로 이렇게 평행한 방향으로 작성이 되고 있죠. 그렇다니까 얘는 간격 띄우기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통과하는 60도의 사선을 그린 다음에 23만큼 간격을 띄워서 작성하고 불필요한 부분 트림으로 제거를 한 거죠. 일단 거기까지 작성을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을 통과하는 60도의 사선 작성하고 옵셋. 불필요한 부분 트림으로 자르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타원을 가져올 거예요. 지금 화살표 방향에서 바라보면 뭐예요? 이 모서리 동심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옆면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원이라는 거를 저희가 아실 수가 있고요. 이 원에도 중심점이 있고 사분점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모서리에 중간점이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양 끝점이 뭐가 돼요? 사분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가지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쪽 사분점은 어디예요? 이 9랑 교차하는 점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항상 이 원의 4분점에서 가져왔었어요. 그렇죠? 이 원의 크기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경우 없고 딱 그 원의 크기만큼 4분점을 가져왔어요. 근데 얘는 옆에서 봤을 때 원이죠. 지금 이 원이 왜 있냐면 이 두 지점을 우리가 선형치수라던가 아니면 정렬치수를 기입했을 때 정수로 나오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원을 그려서 원의 정의가 뭐죠? 중심에서부터 모든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죠. 원을 통해서 이 크기를 평면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점에서 원을 하나, 한쪽 끝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린 거고요. 이 원을 카피를 하든 무브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단 우리가 평면에서도 중심선이 있는 이 위치, 원의 중심이 여기를 통과하도록 위치를 시키면 이 원이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복사가 되거나 이동이 되겠죠. 이때 이 원의 4분점, 여기가 두 번째 4분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4분점은 그냥 이 사선에서부터 가져오면 되지만 두 번째 4분점은 이 원의 크기에서부터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가상의 원을 하나 작성하고 얘를 무브를 하든 카피를 하든 평면이나 아니면 방향에 따라서는 우측면도로도 이동이 가능하겠죠. 이동을 해서 반대쪽 4분점을 찾은 다음에 이 4분점에서부터 이렇게 타원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교차점이 아닙니다. 우리 복사한 원의 4분점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잘라서 떨어져 나간 거니까 이제 내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을 거고 안 보이는 형상이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 빨간색 이 부분이 잘려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지금 이 이미지인데요. 지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잘려져야 되는 부분과 외양선을 남는 부분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면도 확대 충분히 하셔서 잘라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왜 발생하냐라고 보면 우리 원은 4분점으로 갈수록 오므라들죠.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퍼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심이 통과하는 4분점보다 외형선을 보이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수평 수직하게 표현을 하니까 이 두 점 간의 사이 거리가 굉장히 좁겠죠.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여기 거리랑 동일하다. 그래서 잘라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 부분은 트림으로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것까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 4분점보다 위에 있다고 하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근데 4분점보다 아래로 이 점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우측면도에 있는 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선의 중간점과 4분점에서 가져가고 이 원과 동일한 크기를 복사를 해서 이때는 중심선과 교차하는 지점이겠죠. 두 번째 4분점 찾아서 타원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아까 평면에서 봤을 땐 이 부분 일부분 잘라냈죠? 근데 이 부분은 잘라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4분점보다 안으로 들어와 있고 내 눈에 보이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잘라서 정리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선의 경우에는 중심점을 통과하지 않는다 하면 그 사선에서의 원형 단면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4분점 찾아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씩 잘렸을 땐 또 괜찮아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복합적으로 잘렸을 경우예요.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는 이렇게 힘들게 안 찾을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4선으로 잘린 것부터 그렸다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만약에 나는 여기는 수직되거나 수평되게 자른 거 먼저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4선으로 자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사선의 타원을 그리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리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잘린 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체 형상은 이렇게 생긴 거겠죠. 그래서 여기 옆면, 윗면은 수평 수직하게 잘렸으니까 동심원일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 타원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위랑 우측면도랑 이렇게 두 군데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직된 부분이 잘렸다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다가 수직선을 그리면 평면도랑 정면도 항상 동일하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우측면도는 한 점 가져와서 동심원 작성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앞에서 했던 거라 간단해요. 자, 그런 다음에 사선으로 자를 거예요. 자, 사선을 잘랐을 때 중심을 통과하는 각도선 그렸고요. 또 옵셋해서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불필요한 객체 잘라서 정리를 했고요. 일단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 옆에서 봤을 땐 면이죠. 면과 면이 만나는 곳에 뭐가 발생해요? 모서리 발생해요. 그래서 이 동심원은 이 모서리 기준으로 위쪽을 잘라준 거예요. 이 위쪽에는 뭐가 있냐면 타원이 있기 때문에 잘라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듯이 이 잘려진 사선의 모서리에 중심점과 4분점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가져와서 이 원과 동일한 크기 원 갖고 와서 그렸더니 타원이 이렇게 작성됐어요. 그런데 내가 상상한 타원과 좀 다르죠?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사선으로 한번 잘리거나 아니면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한번 잘렸을 때 경우만 봐서 그런데요. 지금은 모든 방향으로 다 잘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잘리기 전에 형상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으로 그리시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그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그리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리기 전의 형상 상상하라고 제가 안내 드렸죠. 그래서 잘리기 전의 형상 상상을 위해서 어디가 잘리기 전이냐면 수직된 부분이 잘리기 전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서리 연장을 하고요. 이 원호도 연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냥 원래라면 수직으로 잘리기 전이라면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선 우리가 연장을 해서 중심점을 찾아야 되냐?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뭘 보시면 되냐면 지금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90도 하고선 치수가 뽑혀져 있습니다. 즉, 이 사선은 우리가 어떻게 그렸냐면요. 중심을 통과하는 사선은 간격 띄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사선의 수직, 직교하는 90도를 가진 사선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점이 뭐가 되냐면 이 교차점이 이 단면의 중심점이 돼요. 네, 잘리기 전에 원의 중심점이 돼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연장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직교하는 사선을 하나 임의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중심점 찾고 그 다음에 4분점 한 점을 지정을 해서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여기서 직교하는 부분이 중심 그리고 한 점을 4분점을 하는 원 작성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똑같아요. 중심과 4분점 추적을 하고요. 또 이 원과 같은 크기로 이렇게 복사하거나 이동시켜서 4분점 두 번째 찾으시면 타원 작성하실 수가 있을 거고, 자, 면 두 개가 만나는 곳에 모서리 우리 미리 그렸었죠. 정확하게 그렸다고 하면 이 호와 이 타원 그리고 이 수평선 세 점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셨다면요. 그런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여기 원형 단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 모서리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르면 이런 형상이 되겠고, 이 수직선은 아직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평면도에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남겨놓을 거고요. 다시 한번 똑같이 원 작성을 할 거고요. 4분점과 중심점에서 선 가져가시고 동일한 크기의 원 이동 또는 복사를 한 다음에 타원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 구가 잘려서 여기에 선이 하나 발생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잘렸으니까. 근데 이 선의 길이가 여기 타원의 끝점이랑 다르고요. 이 사이 공간도 존재해요. 그러면 이거 잘못 그린 거 아닌가? 우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이 모서리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수직선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선 우측면도에서 보면 뭘로 보여요? 여기 있는 이 모서리예요. 네, 원형으로 보이죠. 자, 원이기 때문에 가장 먼 지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름,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길이가 동일한 거지, 이 타원 사이에 뭐 수직선이 있어야 된다, 이 공간이 빈데 잘못 그렸거나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수직선이지만 옆에서 봤을 땐 얘는 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평으로 자른 다음에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 모서리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끝점에서부터 원을 그리시면, 자, 여기 있는 수직선과 원의 한 점이 일치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르는 순서에 따라서 사선으로 먼저 잘랐다 하면 앞에서 이렇게 직교하는 부분 안 찾아도 되죠. 그쵸? 그런 다음에 수직 수평으로 자르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자르는 순서가 내가 잘못 선정을 했다 그랬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잘리기 전에 형상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잘리기 전에 형상을 상상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에 대해서 학습을 했으니까 구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통해서.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간혹 가다가 여기 선이 구의 중심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심선 따로 나와 있고 치수도 여기서부터 뽑혀 있죠. 그러니까 구가 여기서 요만큼 또 잘려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심에서부터 얼마만큼? 39만큼 떨어져서 사선으로 잘려 있고요. 각도는 30도죠. 이거 반지름은 SR50이에요. S가 붙었기 때문에 얘보다 9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거. 여기 우측면도의 깊이 치수랑 평면도의 깊이 치수. 여기 값이에요. 얘는 치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어떠한 구인데 구가 지금 이만큼 떨어져서 수평과 만나는 이 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은 정확한 정수로 나오지 않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부터 그리셔야지 여기에 깊이 치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9기 때문에 여기도 50일 거고요. 여기도 50일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치수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치수는 C2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토캐드 화면으로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도면층부터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자, 도면층 특성 클릭하셔야 되고, 네, 명령어 뭐예요? 네, 레이어 단축키 LA 입력하고 엔터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나죠. 창은 늘리고 줄이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도면층 생성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아이콘 이용해서 외형선, 그리고 엔터, 그리고 또 한 번 엔터. 두 번째 숨은 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중심선, 엔터, 그리고 또 한 번 엔터. 치수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치수는 이번에는 회전 치수 어떻게 기입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형선은 CLT 2급 기준으로 녹색이고요. 네, 초록색. 숨은 선은 노란색이죠. 치수는 빨간색입니다. 이 색상은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숨은 선과 중심선은 선 종류 갖고 오셔야 되죠. 선 종류. 하나 클릭, H, 히든. 중심선. 하나 클릭, C, 센터.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형선을 기본선으로 적용시켜 놓을 거예요. 만약에 이 이름 잘못 기입했다 하시는 분들은 F2번 누르시면 이름 바꾸실 수도 있고요. 또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 있죠. 네, 단축키 F2번. 얘를 통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선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외형선만 가중치 줄 거고, 이거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창을 닫아줄게요. 자, 먼저 정면도부터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에서 SR이지만 평면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원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클 C 입력하고 반지름 50이죠. 그래서 임의 한정 클릭, 반지름 50, 엔터. 자, 그런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10mm 떨어진 위치에서 여기 위쪽에 있는 수평선이 존재해요. 그래서 라인 이용해서 이 중심을 통과하는 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라인보다는 X라인 이용해서 중심에서부터 직교 모드 켜고 수평되게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ESC. 이거 옵셋 10만큼 어디로?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은 델리트로 지워줄게요. 자, 이 높이 33이죠? 옵셋 33에서 아래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수평선 아래로의 이 원호는 필요 없으니까 트림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중심 위치도 중요한데요. 왼쪽으로는 60이고요. 오른쪽으로는 70만큼 떨어져서 여기 각도가 지금 102도라고 나오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라인 이용해서 여기 중간점, 4분점이 동일하죠? 선 쭉 그어줄 거고요. 옵셋 60, 왼쪽으로. 다시 ESC, 옵셋 70. 오른쪽으로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ESC. 로테이션 이용해서 이 수직선은 여기 끝점에서부터 얼마만큼? 지금 90도만큼 다 왔으니까 12도만큼 더 기울면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플러스 12 입력하고 엔터 하면 되겠죠. 따로 복사나 참조 옵션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트림 이용해서 이 선들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화면을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가운데 이 선은 뭐다? 네, 중심선이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사선으로 잘린 거 보도록 할게요.
얘 사선으로 지금 중심에서부터 39만큼 떨어져 있고요. 각도 30도죠. 근데 얘는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니까 마이너스 30도가 되겠네요. 자, X라인 A 마이너스 30. 이거 원의 중심점. 네, 수평선상 위가 아니라 중심점 지정을 해주시고요. ESC 옵셋 얼마만큼? 39만큼. 클릭해서 위쪽으로. 그리고 이 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로 지워줄 거고요. 두 선을 경계로 잘라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완료가 됐죠. 여기서 지금 작성을 못하는 부분은 이 선이에요. 이 선은 지금도 작성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작성한 다음에 가져오는 게 더 편해서 아직은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평면도랑 우측면도 작성을 하면 되겠죠. 먼저 이 깊이 치수를 알려면 평면도부터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 이용해서 쭉쭉 위로 가져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미 한 지점에서 수평선 하나 그려줄 거고요. 자, 무브 이용해서 얘 좀 올려볼게요. 얘는 중심선으로 좀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심선에서부터 또 수직되게 올려올 거예요. 그래서 얘도 중심선이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교차하는 이 중심 점에서부터 얼마만큼? 지금 여기서 따온 이 4분점만큼 원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서클 이용해서 교차점에서부터 한 점까지. 그리고 이 선은 필요 없죠. 그리고 X라인 이용해서 각각 4분점에서부터 수평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연장을 해주시고요. 넘어가는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트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겠고 확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정리 잘 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고 여기는 제가 챔퍼 20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군데니까 챔퍼를 하나 해볼 거고요. 한쪽은 그냥 선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챔퍼 CHA 거리죠. C니까 가로 세로 거리 동일해요. D 입력하고 20 엔터. 그리고 값 똑같으니까 엔터. 선 하나 선택하고 선 하나 선택하고 그러면 가로 세로 20에 여기 20에 못다이가 만들어지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원을 이용할 거예요. 서클 이용해서 반대쪽 끝점에서 반지를 20의 원을 그릴 거고요. 20이면 요만큼도 20이고 요만큼도 20이잖아요. 그래서 라인 이용해서 두 4분점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은 델리트로 지워줄 거고요. 나머지는 트림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타원을 제외하고는 평면도 작성이 끝났고 우리가 챔퍼를 하면서 나온 이 끝점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은 모서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트림 이용해서 이 부분에 모서리까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측면도 작성해 볼까요? 자, 수평으로 쭉 가져올 거고요. 평면도에서도 수평, 수직으로 가져올게요. 이 거리는 임의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교차하는 지점에 뭘 가져오냐면 45도 보조선 작성을 할 거고요. 트림 이용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자, 다시 라인으로 쭉쭉쭉 가져오시면 되겠죠. 중심선도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사선이랑 교차한 지점에서 바로 꺾고 싶으시면 극좌표 추적 90도로 해서 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림 이용해서 일단 이 부분만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타원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선을 잘렸을 경우 여기 중간점과 4분점에 지나가는 원을 하나 그렸어요. 중간점에서부터 4분점, 그쵸? 그래서 라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중심과 4분점에서부터 그렸고요. 이 원과 동일한 크기로 어떻게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점이 4분점이 되고 이 점이 중심점이 되겠죠. 그래서 엘립스 2L 입력하고 중심 옵션 중심점 클릭 4분점은 순서 상관없이 2점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점 지정하고 그린 다음에 그렸던 원을 지워주시고요. 이 선도 헷갈리니까 지금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이 선은 외형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얘를 하나 중심에서부터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 x 연장해서 여기까지 좀 연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도 타원이 하나 발생한다 했죠. 자, 타원 똑같이 x라인 이용해서 중심과 4분점에서 발생을 하고요. 또 이 원 중간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수직하는 중심선 하면 지금 교차하는 지점 위, 옆에 4분점이고 가운데 이 부분이 뭐가 돼요? 네, 중심점이 되겠죠. 그래서 엘립스 C 중심점 4분점. 지금 이 부분이 좀 짧은데 얘는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을 연장을 해서 다시 한번 엘립스 할게요. C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원이랑 이 두 선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선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외형선을 바꿀 거고요. 지금 보면 얘가 원의 4분점보다 옆으로 가 있고 이 위치가 4분점보다 짧아요. 그러면 이 타원을 기준으로 삐져나온 이 부분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중심선은 크기는 원을 그려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회전 치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수 스타일 관리자 들어가서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맞춤으로 가셔서 여기 전체 축척을 한 이 정도로 제가 키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치수 레이어니까 그대로 둘 거고 나머지 치수는 아마 크게 기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SR 50과 39 이 두 치수만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기입 치수는 DRA 네,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이 호 클릭하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치수 모양이랑 좀 달라요. 이때는 우리 다시 치수 스타일 옵션을 들어가셔서 여기는 맞춤 옵션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모양으로 바뀌죠. 그런데 얘는 SR 치수잖아요. 치수값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더블 클릭하셔서 그냥 S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문자 S 입력하셔야 되고요. 문서 편집키 닫으면 이렇게 치수 편집 완료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39 치수인데 이 39 치수는 회전 치수예요. 회전 치수는 우리가 정렬 치수가 아니라 선형 치수로 기입을 한다고 했고요. 선형 치수는 DLI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점을 지정을 하는데요. 어느 점이냐면 이 선상의 끝점과 얘의 기준이 되는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원의 중심점. 두 점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의 중심과 여기 있는 여기도 되고 여기 반대도 돼요. 그래서 여기 끝점. 그런 다음에 우리 옵션에 뭐가 있어요? 회전이 있어요. 그래서 회전각 30도로 하면 마이너스 30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른다 하면 그냥 끝점 2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기울어진 치수 나오죠? 그래서 위치까지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도면을 보면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나머지 치수들도 한번 직접 기입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예제는 구랑 원기둥 형상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위쪽에 이 부분은 SR45하고선 9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쪽은 기둥이 하나 있죠. 평평해요. 그래서 얘는 원기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하나 또 아실 수 있는 점, 9의 반지름과 원기둥의 반지름은 같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4분점에서부터 수직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도 사선으로 한번 잘렸고 수평으로 한번 잘렸죠. 네, 사선으로 잘린 거 먼저 그리신다면 상관없지만 수평으로 잘린 거 먼저 그렸다 하면 중심에서부터 직교하는 부분이 원의 중심이 된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4분점에서부터 원 그려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옆쪽에다가도 이렇게 도면을 하나 삽입해 놓았어요. 먼저 정면도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SR45니까 반지름 45의 원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서클, 반지름 45. 기본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바꿔놓을게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외형선이 나와 있다면 여기가 지금 기본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높이가 80인데 위로 30만큼 잘린 다음에 80이죠. 그래서 X라인 이용해서 수평 수직대기 하나 그려줄 거고요. 또 X라인 이용해서 여기 있는 4분점에서도 수평대를 그렸는데 얘는 필요가 없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옵셋 이용해서 30만큼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트림 이용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원호의 위쪽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트림 이용해서 중심 수평선에서부터 아래쪽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트림 이용해서 양쪽의 홀을 기준으로 양옆을 잘라주시면 되겠죠. 옵셋 이용해서 80만큼 아래로 여기가 여기 밑바닥이 될 거고요. 여기서 수직한 선이랑 이렇게 연결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옵셋이 아니라 라인이죠. 라인 이용해서 수직되게. 모자란 길이는 익스텐드. 수직선 기준으로 연장. 트림으로 삐져나온 부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심선이 되겠죠. 얘는 일단 카피로 옆으로 하나 옮겨 놓을게요. 왜 카피를 하냐면 얘 그냥 원기둥의 구잖아요. 그러니까 정면도랑 우측면도랑 별다른 편집하는 게 없다고 하면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편집을 간단하게 위해서 이렇게 카피를 한 거고요. 자, 위쪽에 여기도 중심선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자, SR45죠. 원 이용해서 반지름 45의 원을 먼저 그려줍니다. 그래서 트림 이용해서 중심선을 이제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 먼저 정면도가 이렇게 수평을 잘렸어요. 그러면 여기 끝점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 교차는 이지죠.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동심원이 이렇게 발생하죠. 그래서 서클 이용해서 중심에서부터 여기 교차점까지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서도 중심에서부터 좌우로 30만큼 옵셋돼서 잘렸고요. 이 각도 값은 30이네요. 이번엔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니까 그냥 플러스 30이겠죠? X라인 A 30. 그래서 원의 중심점 지정하고 옵셋 30. 자, 그런 다음에 이 선은 지워줄 거고 자, 이 선을 기준으로 불필요한 선 먼저 잘라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을 기준으로 마저
선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그냥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잘려서 뭐가 발생해요? 위, 옆으로 타원 발생하죠. 그랬을 때 여기에 사선은 여기가 잘리기 전 형상을 이렇게 상상을 하라 제가 말씀드렸고요. 타원이니까 또 레이어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사선의 어느 지점? 직교하는 지점. 그래서 Shift 오른쪽 마우스 하면 직교가 있어요. 직교에서 이 사선 클릭을 하면 여기가 직교, 네, 수직한 점 찾을 수 있고 여기가 뭐다? 원의 중심이 된다. 네, 서클 이용해서 이 점에서부터 한쪽 점까지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중심과 4분점에서 선을 가져갈 거고요. 서클 이용해서, 카피 이용해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복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타원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양선 바꾸시고 엘립스 C 그래서 중심점 한쪽 4분점 그리고 반대쪽 4분점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은 지워줄게요. 원도 지워줄게요. 그리고 선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선은 명감을 만나는 이 점에서부터 수직으로 선 올라오셔서 트림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원과 타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원과 타원을 이용해서 이 수직선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원 한 번 더 쓰셔야 되죠? 그래서 우측면도로 가져갈 거예요. 중심에서 우측으로, 4분점에서 우측으로, 그리고 카피해서 중심에서부터 중심선과 교차하는 지점으로, 그리고 엘립스 C, 중심점, 4분점, 그리고 여기 있는 4분점. 이제 관련된 선은 모두 델리트 키로 지워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여기에서부터 잘렸죠. 잘렸기 때문에 트림 이용해서 이 타원 정리를 해주는데 지금 우측에서 바라봤어요. 그럼 이 모서리 뒤쪽에 있어서 중심보다 뒤쪽에 있어서 제 눈에 보이지 않죠. 때문에 이 선은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여기 있는 이 면에서도 타원이 발생해요. 다만 원기둥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중심과 4분점에서 갖고 와서 교차한 지점에서 또 타원 그리시면 되죠. 자, 엘립스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라인 이용해서 먼저 선부터 가져가시고요. 엘립스 C. 그래서 중심점 4분점 2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잘렸기 때문에 트림으로 이 선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얘 원기둥이잖아요. 여기 끝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타원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 지금 전부 다 외형선으로 보이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냐면 지금 평면도에서 30만큼 또 떨어져서 잘려 있어요. 여기가 잘렸다 하면 우측면도에 이 부분도 잘렸겠죠. 이 부분은 그냥 옵셋 이용해서 30 하시고 중심선 위로 중심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트림 이용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전부 다 잘라주시면 되겠죠. 안 잘리는 선은 델리트로 지워주시고 이 선은 외양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림으로 이 선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삐져나온 부분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얘는 외양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빗면에 있는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점, 얘도 모서리가 발생해요. 그래서 위로
가져가서 또 정리를 해주는데 위에서 봤을 때 얘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위에서 봤을 때 숨은 선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수직한 모서리가 하나 있을 거고 중심은 같게 똑같이 이렇게 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끝에 반대쪽에서부터 수직선 가져오시고요. 삐져나온 선은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선까지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두 선은 숨은 선. 서클 이용해서 중심에서부터 한 점까지 트림 이용해서 이쪽 잘라줄 거고요. 또 트림 이용해서 이쪽 잘라주신 다음에 얘네들 전부 다 숨은 선 만들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구가 있고 원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단면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면 작성해봤고요. 여기 있는 회전 치수도 마찬가지로 DLI 하고 한점 그리고 중심점 클릭하고 회전. 그래서 두 회전의 방향 입력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같은 방향으로 연속돼서 기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어가 하나 있어요. continue라고. 그래서 DCO 입력을 하시면 돼요. 얘는 치수 상에서도 연결되는 치수 아이콘으로 기입하시면 되겠고 끝점 지정하면 같은 방향의 치수 연속해서 기입이 가능합니다. 자, 예제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